진행하고 있는 강사 강주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첫 번째로는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명일요고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고등국어 왜 1학년이 중요할까요?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고등학교 국어는 1학년 때 국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훑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2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심화하게 되고요. 3학년으로 넘어가면 또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수능까지를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국어 1학년 때 개념을 튼튼하게 쌓아놔야 문제없이 탄탄한 건축물을 쌓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국어 1학년 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선지가 중학교 시험 선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선지가 고등학교 시험 선지입니다. 네, 한눈에 보기에도 중학교 시험 선지에 비해 고등학교 시험 선지가 길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선지에서 보면 중학교 시험 선지는 이 시라고 해서 하나의 시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선지에서는 가, 나 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지문을 한꺼번에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 작품은 아이들이 배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 작품은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작품이, 즉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 나는 모두, 그리고 가는 나와 달리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와 나를 비교를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 나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3번을 보자면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질문을 보자면 가, 나는 모두, 가, 나를 비교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시어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지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하는 선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교과서 지문, 즉 배운 지문만을 간단하게 출제를 하고 있었다면 고등학교에 넘어오게 되면 외부 지문을 활용한다. 그리고 지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게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을 질문하는 문제들에서 기본에서 심화 개념까지 나아가는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심화 어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어머님들 전기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전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현실성이라는 단어와 뜻이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지문에서 배울 때 비현실성이라는 단어로 배우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전기성이라고 하는 되게 심화된 어휘를 사용하면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한 선지 구성, 하나의 선지에서 하나의 개념만을 물어보는 단순한 선지 구성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3가지 이상을 물어보게 되는 복잡한 선지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명일여고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특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계 지문의 활용입니다. 연계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품과 유사한 다른 지문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 증거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 바깥쪽에 그 작품을 판단하는 근거를 하나 더 제시를 한다는 것인데요. 바깥쪽에 제시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작품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수 선택 유형인데요. 개수 선택 유형은 모두 고르시오 라는 질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연계 지문의 활용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은 2020년도 기출인데요. 가, 나, 다를 제시를 하면서 이 시 작품들을 비교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앞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지문들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그리고 시를 하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을 같이 다루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가와 나는 모두 혹은 다는 가와 달리 라는 말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문제를 봤을 때 가에서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렇게 아이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3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와 다는 우리 아이들이 배운 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 나의 송시열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지 않은 작품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 봤을 때도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데, 자, 시험 시간에 문제를 열어봤는데 이런 모르는 작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참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외부 지문을 푸는 연습을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적중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수능에 가면 결국에 모르는 지문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이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도 중간고사 범위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아이들 6단원에서 상충국, 울타리박, 춘향전 배웠고, 10단원에서 신이방, 환방전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라는 작품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문으로 6단원에서 윤선도의 만흥이 등장하고 있었고, 송시열의 시조 등장하고 있었고요. 10단원에서는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 그리고 장영희의 미안합니다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교과서에서 배운 지문이 6개, 그리고 외부 지문이 4개가 출제가 된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외부 지문의 비중이 적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외적 증거의 사용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작품에서 보면, 자, 감상적 낭만주의시나 민요시 또는 카프시의 경향시와 달리 정지용은 자신의 작품에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시를 창작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원래 배운 정지용의 작품 말고도 외부적으로 제시가 된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이 문제를 풀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개수 선택 유형인데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명일여고의 문제에서 아주 사악한 문제라는 건데요. 모두 고르시오인데 몇 개를 골라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기억은 맞는 선지구나 라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니은도 맞는 선지 같아. 그리고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문 헷갈립니다. 그럼 우리 세모를 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이 문제 틀립니다. 왜냐면 기역, 니은이 맞는 선지가 2번도 있고 5번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1번, 2번, 5번 중에서 헷갈리게 되는 건데 아이들이 이 지문 중에서 하나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선지가 나오게 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 아이들 이 문제는 등급을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한 서답형이라는 건데요. 우리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뒤져봤지만 서답형이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찾아낸 기출
서답형 문제에서도 어려운 것을 질문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시구를 찾아 그중 두 행만 답지에 적으시오 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작품을 가지고 있고 작품 속에 답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간단하게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일여고 이런 식으로 서답형에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다. 그리고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배우지 않은 제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독해하는 방법을 모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복합 지문이 등장을 하면 우리 아이들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국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개념학습은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자 라는 생각으로 꼼꼼한 개념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살펴보게 되는 작품의 기본 개념을 강의하게 되겠고요. 이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자습서의 내용에 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사용 교과서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 꼼꼼하게 개념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념 적용학습인데요. 우리 아이들 개념을 배웠으니 이것을 문제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명일여고 연계지문, 외부지문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개념 적용학습에서 연계지문 문제 풀이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체 제작 과제집으로 열심히 만들어 놓았고요. 세 번째로는 주간 테스트입니다. 이 주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 집에 가서 국어 공부 잘 할까요? 네, 잘하지 않더군요. 열심히 복습해와 라고 말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 전부 까먹고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이 시작한 후에 한 30분 정도 주간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얼마 정도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국어를 얼마 정도 열심히 복습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간 테스트에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이런 주간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리닉인데요.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 저 정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섬다형 문제들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섬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봤던 모든 문제들처럼 1번에서 5번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이고요. 클리닉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아이들 OX 문제 풀어보게끔 시킬 건데요. 명일여고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이 선지가 옳은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OX 문제로 이 선지가 확실하게 옳은지 확실하게 틀린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구두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아이를 놓아주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왜 맞았는지, 너가 맞은 것 중에 왜, 이거는 왜 맞았어? 왜 틀렸어? 전부 다 구두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저는 2시간까지도 아이를 붙잡고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 아이 이제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오래도록 잡아놓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확실하게 알고 지난 시간에 배운 문제들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때까지 한 번 문 학생은 저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쌤들이 악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국어가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오지 않지? 왜 집에 돌아오지 않지? 라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 아직 저한테 잡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명일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그 좀 적으실 거 있으면 좀 적으시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일여고 내신 분석을 작년 거를 해드리고, 네. 자, 두 번째는 어디서 출제됐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자격이 뭐냐, 이렇게. 좀 안 힘드시나요? 좀 지루하시죠? 아니, 예. 제가 뭐 이렇게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막 영어나 국어 선생님이었으면 막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말주변이 좀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자, 제가 이게 설명회가 지금 5번째 설명회인데, 최근 들어서,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예. 자, 저 두 번째까지만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범위는, 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옛날, 그쵸?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도 싫으세요? 그 좀 아셔야죠. 아셔야 공부를 시키시죠. 그죠? 네.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데까지인데, 잘 알지? 그치?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데인데,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아셔야죠. 너무 무관심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뭐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원래는 2차 함수까지가 스탠다드예요. 2차 함수까지가 딱 절반인데 명일용은 조금 더 들어가죠. 그래서 2차 함수 다음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도 두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여러 가지 방정식의 앞쪽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문제수를 보시면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게 주관식이 좀 작긴 해요.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 주관식이 이제 2문제밖에 안 되고, 점수는 12점. 그래도 뭐 이게 작은 점수는 아니죠. 12점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셨을 때 이제 뭐죠? 뭐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죠?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네? 여기서 딱 여기까지 읽어보셨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나요? 주관식 아닌가요? 주관식. 그죠? 그러니까 주관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그거를 적어주세요. 자, 1번. 1번. 1번은, 자, 우리 아이가 수학 실력이 조금 좀 처지거나 수학을 푸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뭐냐면, 이거를 작성하게 시키시면 돼요. 자, 적어주실까요? 문제풀이 노트. 자, 이거 제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이거 문제풀이 노트. 이거는 오답 노트하고는 달라요. 오답 노트는 뭐죠? 이러려고 했어요. 오답 노트는 뭐니 얘들아 이러려고 했어요.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를 적잖아요. 문제 적고 거기다 풀이 적죠. 근데 애들이 학교 가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뭔가 효율적으로 시켜야 돼요. 뭔가 효율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자, 문제풀이 노트를 작성하는데 이건 문제는 안 씁니다. 문제는 안 쓰고 숙제를 풀 때 여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숙제를 주면 숙제를 좀 대강대강 하는 경우가 있죠. 없나요? 여기 계신 그 자제분들은 안 그런가요? 숙제를 대강대강 해오는 경우에 검사해 보면 숙제를 거기다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문제풀이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풀이만 쓰는 거죠. 풀이만. 그럼 제가 이제 검사를 하면 이게 처음에 제대로 안 해오다가 자꾸 검사하면서 이제 압력을 주면 압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압력을 주면 이걸 점점점 잘해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싫어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자꾸 푸는 연습이 되니까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수학의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수학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냐면 이거 학원에서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해주고 이거는 이제 그 수준 자체가 중간이나 약간 수학을 좀 싫어하는 학생들을 시키면 되고 두 번째는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서 자꾸 주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주관식 문제집.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상위권 학생들인 경우에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뭘 걱정하겠어요? 걱정은 안 하나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푸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감점이. 그러니까 뭐가 빠졌는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답지 자체에 이제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고 나서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하위권, 요건 상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키시면 됩니다. 서술형 두 가지. 이거 물론 학원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저희한테 안 보내실 거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면 좀 굉장히 아이들이 완벽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보실까요? 밑에. 제가 아침 10시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좀 약간 좀 피폐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네. 10시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미리 보는 중간고사 혹시 안내 들으셨나요? 그거 좀 적어주세요. 맨 뒤에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명일여고는 금요일날 9시 50분까지 보내주시면, 자, 이거는 그냥 오픈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안 다녀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이유는 뭐냐면, 한영하고 방문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지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50분에 와서, 10시에 땅 하고 시험 보는 거예요. 50분. 학교 시험처럼 똑같이. OMR 카드 제공해주고, 딱 끝나면 채점해서 줘요. 그 다음에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해설 강의 합니다. 제가. 그럼 아이들이 이거 보면은 뭐가 느껴지죠? 애들이?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이게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때 가서 보는 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잘했구나.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요때 좀 보내주세요. 수학만. 네, 수학만. 제가 그래서 요새 너무 힘들어요, 저거 해가지고. 네. 수학만. 며칠인 거예요? 네. 정확하게 날짜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번 주요? 이번 주. 네. 학교를 가나요?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네. 그렇죠. 학교를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중졸이죠, 이제. 그죠? 네. 하여간, 저기 보내주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굳이 저희 학원 안 다녀도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움 많이 됩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좀 잊지 말고 하시고.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제 저기 데스크에 말씀을 해주고 가세요. 보겠다고. 보겠다고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출제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쓱 한번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여기 눈에 띄는 게 있지 않나요? 눈에 전혀 안 띄나요? 네? 그래서 이 참수잖아요, 참. 이거예요, 이거. 근데 명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이참수. 그러니까 결판은 이참수에서 난다. 너 이참수 잘하니? 얘야, 이참수 잘하니? 그래. 좋아. 자, 이참수 9문제.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이참수 잘하고 있나? 아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셔야죠. 그럼 당장 가서 물어보세요. 이참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있으면 이걸 집중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잘하면 뭐예요? 여기 9문제잖아요. 이제 보세요. 방문화 정답 여기 6문제, 7문제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안 더운데? 어떻게 된지. 자, 그 다음에 명일여고 내신 문서. 자, 읽어보시죠. 자, 시험이 거의 비슷하게 재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시험도 대비를 하면 거의 맞습니다.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난이도 하나, 난이도 중 이런 거보다 난이도 상이 자, 좀 눈에 띄시는 게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난이도 상이 얼마죠? 53.6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쉬운 거나 편한 거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은, 오늘 뭐 이제 과목을 여러 개를 들으셨겠지만,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은 1학년 때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3까지 가르치는데, 고3에서 명문대 갈 때 이제 발목 잡히는 게 수학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학은 1학년 때 무조건 꽉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시고, 요게 이제 53.6점이니까 좀 자기가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겨내야겠죠. 이겨내야 되고, 그걸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데, 지도하는 건데, 이거 집에서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렇다 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급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힘들다거나 뭐, 나 못할 것 같아 하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뭐 때려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수학은. 수학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힘든 과목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나오냐? 요거 보시면 되겠죠. 어디서. 요걸 적으실까요? 이제 어디서? 어디서를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상문제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와요.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가 예전 거에 비하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이제 나올 만한 거 선별하는 거죠. 교육청 모의고사 플러스 강남 3구 기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강남 3구 기출도 많은데 그걸 적절하게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준비는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교육청 모의고사와 강남 3구 기출. 자, 좀 지쳐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정보를 좀 취득하시고 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교재 자체는 뭐냐면, 자, 강남구와 강동구 내신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강남 3구가 나오니까 강남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럼 강동구는 왜 하냐? 이런 거죠. 뭐, 광문에서 나왔던 게 명일에서 나오고. 진짜 그래요. 상일에서 나왔던 게 명일에서 나오고. 한영에서 나왔던 게 명일에서 나오고 이래요. 하물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해 다른 학교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명일이 학교 시험이 뒤라면 앞에서 시험 본 학교들의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나 강동구 내신 기출은 필수로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저게 이제 교재입니다. 저게 교재고, 자, 제가 선별해서 하고 하루에 20문제만 딱 합니다. 자, 4시간 수업인데 20문제예요. 그러니까 4시간 수업인데 20문제면 작잖아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대강 어디서 나올지 알잖아요. 대강 어디서 나올지 아는데, 얘네 학교 프린트가 있습니다. 부교재 넣고. 학교 프린트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쉬운 것만 나와요. 쉬운 것만 나와요. 학교 프린트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거를 좀 해야 돼요. 어려운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 하루에 20문제. 그러니까 이거죠. 대강 어디서 나온지 예상을 하고 적중을 해서 아이들이 시험장에 딱 보내면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20문제를 차곡차곡 완벽하게 좀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목표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2시간 30분 해설 강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은 개별 질문 받고 일일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는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아이들은 수학은. 테스트는 끊임없이 봐야 돼요, 수학은. 그래야 애들이 실력이 늡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일 테스트 보고 나서 이제 그 틀린 거나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문제풀이 노트에다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수업. 4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바빠요, 막. 굉장히 알차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제가 이제 반이 연합반이거든요. 연합반인데, 그 시간표도 받으셨죠? 시간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반이 5개 반입니다. 5개 반이고, 그 맨 처음에 심화반 있고, 실력반 있고, 그러니까 위에 2반은 제가 하고, 밑에 3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밑에 있는 선생님, 명은여고 출신. 그 선생님이 하고, 총 5개 반인데, 레벨별로 나눠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심화반, 실력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새로 들어올 때는 레벨 테스트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예비 고일들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나누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 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연합반인데, 숙제는 학교별로 다르게 나간다는 거죠, 숙제는. 그러니까 명일여고는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광문은 또 달라요. 그걸 만들어서 주는 거고. 숙제는 저런 식으로 제공하고, 센수학 이런 거 무의미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왜 무의미하냐면, 물어보는 질문이 달라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내신에서 물어보는 질문과 센수학에서 물어보는 질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내신 기출을 해야 돼요. 그런 거에 관련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센수학 백날 풀어봤자 아까 말씀드린 중하예요, 중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 수업 시간 외에, 저희가 수업이 이제 2번인데, 수업 시간 외에 클리닉을 오는데, 요거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2번이 될 수도 있고, 1번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그러니까 저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숙제를 제가 주면, 명인용어 숙제를 주면, 아이들이 해갖고 오면, 채점하고, 클리닉 첫 번째 시간에 채점하고, 오답 관리해서, 질문까지 다 하고 나면, 여기에다 저장을 해요. 매스플래시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시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하여간 있습니다, 저런 게. 있는데,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 틀린 문제를 관리를 하고, 학생별로 비슷하게 쌍둥이 유사 문제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저게 첫 번째 클리닉. 2번째 클리닉은 뭐냐면, 주간 테스트를 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명일력은 이렇게 보겠지.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본 다음에 25문제를 60분을 보고 마찬가지 틀린 거 집어넣고 오답 유사 문제 뽑아주고. 근데 아이가 좀 똘똘하고 잘하면 하루에 된다. 하루에 돼요. 하루에 되는데 안 되면 2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수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니까 이게 필요해. 이게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적 감각이 좋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면 제가 하는 역할은 이거죠. 애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마다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굉장히 조금 해도 효율적으로 딱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주도라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 자기수도 틀린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건데 조금 처지는데 자기주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걸리니까 학원에서 많이 부르고 숙제도 많이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아이한테 납득을 시켜도 설득돼서 따라오는 애들도 있지만 아직 뭘 모르니까 못 따라오는 애들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깨닫는 데는 언제 시간이 필요하냐면 1학기가 끝나봐야 알아요. 1학기가 끝나봐야. 그러니까 집에서 저만 막 열심히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거나 힘든 걸 한다고 해서 피하게 만들면 그냥 폭망이에요. 자폭이라고, 자폭. 그러니까 집에서 힘들어도 야,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게 지나가는 고비야. 이런 식으로 설득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까지 가면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목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제 목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 없나요? 전화번호 있나요? 예. 제 전화번호 있는데,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제가 이제 설명회를 쭉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카톡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고 하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설명 여기까지 하고 힘드실 텐데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내주세요. 아까 미리 보는 중간고사.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